마땅히 소개해야 할 말이 생각나지 않네요. 저에게 일어났던 1년여 전의 일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기에 다 끝난 지금에서야 후련한 마음으로 이렇게 이곳을 찾아와 여러분들께 제 사연을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재미난 이야기들로 가슴을 후련하게 만들어주시는 분들의 사연을 듣고 저도 어디 가서 쉽게 이야기하지 못한 제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이야기가 어디서 어떻게 튈지 예상 밖의 사건 사고가 많았던 지난 이야기를 최대한 여러분들께서 이해하기 쉽도록 하나하나 설명을 드려볼게요. 끝까지 제 이야기를 함께 해주시고 끄트머리 저에게 잘했다, 고생했다, 앞으로 빛날 일만 있을 거다 하며 위로의 한마디, 용기의 한마디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치열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할 수 있는 제 결혼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남편과 선을 봐서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남편은 첫인상이 꽤 괜찮았고 직업도 전문직이었기 때문에 결혼 상대로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3번의 만남을 이어가고 서로의 성향이나 결혼 생활에 대한 의견이 꽤 통일된 부분이 많아서 진지하게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둘 다 급한 나이는 아니었지만 조금 이르게 가정을 꾸리고 싶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만난 지 4개월이 흐르고 결혼까지 약속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게 마음에 들었던 남편에게 한 가지 마음에 들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면 그건 바로 남편의 가정환경이었는데 남편은 일찌감치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온 사람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양친이 전부 살아계신다 해도 정상적인 가정환경에서 자라지 못한 사람이 있긴 하지만 홀어머니라는 벽은 결혼 전부터 저를 조금 두렵게 만들긴 했습니다. 거기다가 어린 나이에 혼전 임신으로 결혼을 해서 힘들게 살고 있는 남편의 여동생까지 있었기에 조금 주춤거리게 되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가 생각했던 결혼 생활을 함께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는 남편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프로포즈를 받은 이후 시댁에 인사드리러 갔는데 시댁에 첫 발을 내디는 순간 느껴지는 은근한 적대감에 솔직히 적잖은 당황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모가 팔짱을 끼고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는데 마치 예전 영화에서나 봤던 미저리 시모를 보는 것 같은 느낌에 팔에 소름이 돋기도 했습니다. 그때라도 제가 발을 빼고 도망쳤다면 지금 같은 일을 겪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원래 사람은 머리끄댕이 잡혀서 불지옥에 빠져봐야 안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시모는 저에게 그날 바로 아들이랑 떨어져서 살아본 적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은근히 저에게 무리한 요구를 해오기 시작하셨습니다. 내가 우리 아들이랑은 군대 갔을 때 말고는 떨어져서 살아본 적이 없는데 내가 우리 아들 없이 외롭고 적적해서 어찌 사나 싶다. 저는 처음에 그냥 아들을 보내는 게 아쉬워서 하시는 말씀인 줄 알았는데 제가 별 반응이 없자 시모가 대놓고 저에게 합가를 요구하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남편이 할 줄 아는 게 전혀 없어서 본인이 옆에서 돌봐줘야 한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남편도 시모가 자꾸 애 취급을 하자 조금 부끄러웠나 보더라고요. 시모에게 이제 나이도 있는데 결혼해서 잘 살 수 있다며 시모에게 애 취급하지 말라고 딱 잘라 이야기하는데 시모가 원하는 반응은 아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날 시모가 계속해서 궁시렁거리는 소리를 냈고 저는 불편한 공기 속에서 인사를 마치고 남편은 저희 집에도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저희 집에서는 제가 언제 시집을 가나 손꼽아 기다리고 계셨기 때문에 남편에게 둘이서 행복하게 잘 살면 그걸로 된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시모는 그 이후에도 합가를 계속해서 요구하셨고 저희 친정부모님께서 그 이야기를 전해드리시고는 결사반대를 하시며 합가만큼은 죽어도 안 된다고 못을 박으셨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도 이어진 합가 이야기에 결국 시모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뾰루퉁하게 앉아 있었는데 남편은 그런 시모를 달래면서
죄송하다고 계속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저희 부부가 왜 시모에게 죄송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좋은 게 좋은 거라는 마음으로 저 또한 시모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하며 달랬습니다. 신혼부부이기 때문에 둘만의 시간이 필요하고 같은 삶을 살아가려면 적응할 시간도 필요하지 않겠냐고 어린아이 달래던 말입니다. 시모는 저희 부부가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니 그제서야 마치 봐준다는 느낌으로 저희의 분가에 대해 왈가왈부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제 착각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남편은 결혼 후 신혼생활을 한창 즐겨야 할 시기에도 시모가 혼자서 사는 게 걱정이 된다면서 은근히 저에게 시모에게 자주 연락하고 찾아갈 것을 부탁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부탁이었지만 나중에는 점점 강요로 바뀌긴 했죠. 저는 그런 남편에게 효도는 셀프로 하는 거라고 대꾸를 해주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요즘 시대가 얼마나 흉흉한데 다 늙어 빠진 노친네 혼자 그 집에 사는 게 어찌 걱정이 되지 않겠냐며 매일같이 불안한 마음을 저에게 심어줬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남편이 걱정이 많은 사람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이게 전부 다 밑밥을 깔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에게 은근슬쩍 신혼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엄마를 우리 집으로 모시고 올까? 엄마 혼자 사는 게 걱정이 된다. 옆 동네에 강도가 들었다며 우리 아직 결혼생활 시작한 지 6개월도 안 됐는데 벌써부터 합가 이야기를 하면 어쩌겠다는 거야. 세상에 범죄가 얼마나 많은데 그 범죄에 우리 엄마가 노출되지 않으려는 보장이 있어? 거기 동네가 보안이 좋냐 뭐가 좋냐? 어차피 다 늙어서 얼마 살지도 모르는 엄마인데 혼자 적적하게 사느니 자식들이랑 사는 게 좋지. 그렇게 따지면 나는 우리 친정 부모님의 유일한 자식인데 나도 우리 부모님 모시고 살고 싶어. 당신이 어머님 모시고 살겠다고 자꾸 우기면 나도 우리 친정 부모님 같이 살자고 말할 거야. 알겠어? 장인 장모는 두 분이 함께 사시잖아. 너는 애가 왜 그렇게 이기적이냐? 남편과 저는 깨가 볶는 냄새가 나도 모자랄 신혼에 매일같이 비슷한 문제로 투닥거리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늘 저에게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서 황당한 소리를 해댔고 저는 남편이 더 이기적이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애초에 대꾸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투닥거리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결혼 전에 남편을 향해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이 점점 변하기 시작했죠. 거기다가 시모가 매일같이 저에게 전화를 해서는 본인 생활이 너무 외롭고 적적하다면서 북적북적하게 살고 싶다고 신세한탄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모가 전화를 해서는 너무나도 무서운 일이 있었다면서 가스 검침몸이 집에 방문을 했는데 본인을 해코지하려는 눈빛을 하고 있었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말을 듣고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비슷한 류의 범죄가 일어났었다는 예전 기사를 읽었던 기억이 났거든요. 집에 혼자 있는데 불쑥 찾아와서는 집을 둘러보고 자기가 혼자 사는지 둘이 사는지 확인까지 해보고 갔다며 시모가 저에게 무서워서 죽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나 몰라라 할 자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바로 걱정이 되어서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도시가스 공사에 전화를 걸어서 방문한 검침몸에 대해 물어보기 시작했는데 아니 글쎄 남자도 아니고 여자분이 오셔서 가스 점검만 하고 바로 나가셨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가스 사용량이 생각보다 꽤 있어서 두 분이 사시는 건지 혼자 사는 건지 혼자 살면 누수가 되고 있을 수도 있어서 확인차 물어본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전화상이었지만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오르면서 잠시 의심했던 게 얼마나 죄송해지던지 시모의 오바 육바에 혀를 내두르게 되었고 그대로 시모가 말하는 불안하다, 무섭다 하는 말에 성의 없이 대꾸를 하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런 말을 하는 이유가
저희 부부가 못 이기는 척 시모에게 합가하자는 말을 해주길 바래서 하는 말이었으니까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며칠을 반복해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양치기 소년 이야기가 왜 있겠습니까? 거짓말을 섞어서 자꾸 딴소리를 해대니 저도 자연스럽게 시모의 말은 무시하게 됐습니다. 결혼하고 며느리들이 제일 싫어하는 날이 바로 명절 아니겠습니까? 1년에 2번이나 있는 큰 명절은 왜 지나갔다 싶으면 다시 돌아오는 건지, 결혼하고 처음 맞이하는 명절에 저희가 양가 부모님께 각각 20만원, 그러니까 시모 20만원, 저희 아버지 20만원, 어머니 20만원 이렇게 용돈을 나눠드렸습니다. 명절뿐만 아니라 어버이날이라던가 부모님 생신이라던가 할 때에도 정확하게 용돈을 20만원씩 드렸는데 우리 시모가 그 부분이 상당히 불만이 많았나 보더라고요. 시모 말에 의하면 그런 식으로 개개인 20만원씩 챙기면 결국 친정에는 40만원, 시댁에는 20만원 돌아가는 거 아니냐고 따지고 드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본인도 죽은 남편 몫까지 챙겨서 40만원을 달라고 하시는데 주부님들은 다들 공감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가게 살림에 20만원이라는 돈이 아깝지 않은 돈이 아니거든요. 꽤 큰 돈이고 저희 집 사정이 조금 빠듯하기도 했었기 때문에 선뜻 드린다고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저는 애둘러서 시모에게 남편이랑 상의를 해보고 결정을 하겠다고 말을 했는데 옆에 있던 남편이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쏠랑 시모에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지. 저가에만 40만원 드리고 우리 집에는 20만원 주는 게 바로 차별이지, 차별. 다음부터는 엄마한테 40만원 보낼게. 아유, 역시 우리 아들 통도 크고 마음도 시원시원하지. 내가 아들 하나는 배포 있게 낳았다니까. 둘이 아주 죽이 척척 손발 척척 맞아 떨어지는데 여윳돈 하나 없이 빠듯하게 생활하는 마당에 이래서 언제 애기도 낳고 집도 사고 할지 걱정부터 앞섰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점점 시모의 편을 들고 저에게 은근히 잔소리를 해오기 시작한 시점부터 시모가 조근조근 저를 다른 집 며느리랑 비교를 해대면서 무시를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옆집 김씨네 며느리는 그렇게 자기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지금은 무슨 팀장 자리를 얻었다더라. 너는 일 안 하고 천년 만년 놀 거니?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이 있는 게 제가 원래 직장이 대전에 있었거든요. 나름 알아주는 중견기업 디자인팀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 직장은 서울에 있었고 결혼을 하게 되면서 시모가 지방에 내려가 사는 건 절대 안 된다 하고 저도 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어졌기 때문에 프리랜서로 전환을 해서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해관계가 들어맞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퇴직을 하고 프리랜서로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서울에 올라오게 된 거예요. 제가 디자인 전공했기에 출퇴근을 하지 않아도 집에서 충분한 작업물만 주어지면 돈을 버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남편도 동의를 해줬고요. 퇴직을 하고 지금까지도 외주 작업을 하면서 돈을 벌고 있었는데 시모가 워낙 옛날 사람이기도 하고 직장에 출퇴근을 해야지만 돈을 번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집에서 일을 하는 제가 벌어봐야 얼마나 벌겠냐, 우리 아들 고생만 시키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이죠. 어머님, 저도 일하고 있어요. 지금이야 퇴직한 지 얼마 안 돼서 자리를 못 잡았지만 외주 작업도 하고 있고요. 자리만 잡으면 남편보다 더 많이 벌 수도 있어요. 뭐가 어쩌고 어째? 집에서 띵까 하는 꼴만 본 것 같은데 어디 남편보다 더 많이 벌 수 있다고 큰 소리를 떵떵 치니? 너 설마 평소에도 이런 식으로 우리 아들 무시하면서 사는 거 아니지? 입만 살아가지고. 아니 어머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저는 그냥 있는 사실 그대로 말한 건데요. 내가 너한테 무시당하려고 우리 아들 그렇게 금이야 오기야 키운 줄 알아? 우리 아들 넘어져서 다리에 상처라도 날까봐 업어 키운 놈이야.
네가 그렇게 무시해도 될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다. 하늘같은 치아비 내줄 생각을 해야지. 우리 시모 말 한마디에 개거품 물고 달려드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말실수를 한 부분을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없는 소리를 한 것도 아니고 디자인 일이라는 게 저작권이 걸려있는 일이기 때문에 자리만 잘 잡으면 정말 떼돈을 벌 수 있는 직업이기도 했고요. 하지만 시모는 그게 자존심이 상했던 건지 뭔지 저에게 잔소리를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물론 저도 말 한마디 지고 싶어 하지 않은 성격이기 때문에 따박따박 말대꾸를 했죠. 남편을 무시한 적 없다. 저도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하면서 말을 하니 시모가 피식 웃으면서 저를 대놓고 무시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집에서 살림이나 잘해서 예쁨 받으라고 말입니다. 괜히 자존심 세워봐야 들어주는 사람 하나 없다고. 여자는 내조만 잘하면 된대요. 시모는 평생을 그렇게 살았을지 모르겠지만 저도 우리 집에서는 귀하게 자란 딸인데 인격적으로 모독을 당하는 기분이 들어서 시모와 대화를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제가 시모의 전화도 피하고 시댁에 찾아가지도 않으니 시모가 불쑥불쑥 저희 집에 찾아오기 시작하는 불상사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전까지는 신혼이라 참견 안 하고 있었다면서 저희 집에 찾아와서 집안을 둘러보고 집안 살림에 트집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집에서 일을 하면 얼마나 한다고 냉장고가 이리 텅텅 비어있냐부터 시작하시는데 저는 왜 고부 갈등으로 남편과의 사이가 멀어지게 되는지 절절히 실감했습니다. 남편이나 저나 입이 짧은 편이라서 반찬을 많이 만들어 놓고 사다 봐야 다 먹지도 못하고 버리기가 일쑤였거든요. 그냥 그날 메인으로 둘 요리 하나 만들고 밑반찬 같은 거 몇 개 꺼내서 먹으면 두 사람 모두 배부르게 먹을 수 있단 말입니다. 냉장고에 가득가득 음식 재료들을 쌓아놔봐야 음식물 쓰레기가 되는 건 뻔하게 보이는 일인데 시모는 저에게 재료가 하나도 없다면서 잔소리를 하는 거죠. 시모에게 저희 집 식사에 대해 충분히 알아듣게 설명했다고 생각했는데 시모는 저에게 삿대질까지 해가면서 제가 게을러서 그런 거라고 박박 우기더라고요. 언제 어디서든 배가 고프면 꺼내 먹을 수 있게 만들어 먹을 수 있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집에서 놀고 먹는 애가 왜 이렇게 게으르게 굴어. 진짜 언제까지 시모한테 제가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세금 3.3%대는 프리랜서라고 설명을 해야 하는지 막막하더라고요. 백수 취급하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제가 진짜 백수 무직이었으면 남편이 저랑 결혼이라도 했겠습니까? 그것뿐이면 제가 그냥 무시하고 말겠어요. TV장에 먼지가 쌓여있다면서 본인 아들 기관지가 약한데 이런 먼지를 먹고 살아야 하냐고. 세상에 손이 닿지 않는 곳은 의자에 올라가서 확인을 하더라니까요. 커튼은 색이 바랬으니 다 뜯어서 발로 밟아 빨래를 하라고 하질 않나. 침구는 일주일에 한 번씩 갈아줘야 한다. 우리 아들 아토피가 있어서 유기농면만 사용해라. 집에 카펫 같은 건 둬봐야 청소하기 어렵기만 하다. 온 집안을 해집고 다니면서 하나하나 트집을 잡아대는데 진짜 사람 돌아버리겠다는 말이 뭔지 알겠더라고요. 어쩜 이렇게 레파토리가 다양한지. 저는 TV 드라마에서만 나오던 악덕 시어머니의 모델이 우리 시어머니인 줄 알았습니다. 정말. 제가 오죽 힘들었으면 예의도 없게 시모한테 피곤해 죽겠으니까 이제 제발 집에 좀 가시라고 말을 했을까요? 하지만 가란다고 가면 제가 이런 이야기를 왜 손 아프게 쓰고 있겠습니까? 우리 시모는 저에게 얄미운 웃음을 흘리면서 우리 아들이랑 밥 먹고 갈 건데 하시네요. 우리 며느리 음식 솜씨를 봐야 안심이 될 것 같다나 뭐라나. 남편이 퇴근하고 오기 무섭게 저에게 밥 차리라고 하는데 옆에 지켜서서는 뭘 만드나 감시를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제가 조미료를 쓰면 그런 거 왜 넣냐고 난리. 소금이라도 뿌리면 간을 너무 세게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다 우리 아들 신장 다 망가진다. 그때 소금을 그냥 확
귀신 같은 소리 안 나오게 뿌려버리고 싶었지만 지금 생각하면 어차피 오래 볼 사람도 아니었는데 뿌릴 걸 그랬어요. 그땐 넘어갔죠. 어차피 남편이 본인 엄마 힘들게 고생해서 자기 키우고 지금도 외롭고 쓸쓸하게 사는 줄 아는데 그 부분에 힘을 실어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시모가 허구한 날 그렇게 저에게 트집을 잡아대면서 못살게 구는데 저라고 시모한테 예쁨 받고 싶겠습니까? 저는 점점 더 시모와 거리를 두게 됐고 자연스럽게 먼저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루는 저에게 전화를 해서 하소연을 하는데 결론은 다른 집 며느리들은 살갑게 하루에 한 번은 전화를 한다고 하는데 전 왜 그렇게 뻣뻣하냐는 겁니다. 제가 하루에 한 번 전화해봤자 무슨 좋은 소리를 듣겠다고 어이가 없어서 그래서 저도 대놓고 말했죠. 다른 집 시어머니들은 며느리한테 잘해주시나 보죠. 전화할 만나게. 뭐라고? 예, 내가 너한테 못해준 게 뭔데 그러니? 우리 시모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면 답이 바로 나올 텐데 양심에 털까지 난 사람이라 모르나 보더라고요. 늘 사건이란 것은 예상치도 못한 곳에서 시작이 되는 법 아니겠습니까? 일찍 시집을 가서 4살짜리 아들 하나, 돌진한 딸 하나 키우던 신우가 갑작스럽게 이혼을 한 겁니다. 처음에는 신우가 이혼을 하고 시댁에 들어와서 매일같이 힘들어하며 지낸다는 소식을 듣고 걱정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물론 남편이요. 그런데 개뿔 알고 보니까 신우가 젊은 놈이랑 바람을 피우다가 된통 걸리는 바람에 이혼을 당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우도 외로움을 많이 탔나 보죠. 여기서 새로운 문제가 생기게 되었는데 바람 피운 게 신우다 보니 당연히 유책 배우자도 신우가 되는 바람에 시매부한테 1,500만 원의 위자료를 물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남편이 저에게 슬쩍 꺼내는데 처음에는 와, 신우가 돈이 있나? 그 큰 돈을 화끈하게 태워버렸구나 생각했죠. 우리 신우가 20대 초반에 속도 위반으로 시집을 가서